오늘 산청 어때?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3 산청엑스포와 함께하는 한방 무료 진료 해민서. 다양한 힐링과 건강 체험으로 가족 사랑과 건강을 챙겨가세요.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소갈비 전문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언제 와도 즐거운 우리 집 회식 명소. 맛있고 착한 가격에 3인분 시키면 3인분을 더 주는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라이에에서 한우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한우가 먹고 싶을 땐 참수성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우주항공 물류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축구장의 7배가 넘는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고용 증가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10월 진주에서는 남강 유등축제뿐만 아니라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가을 축제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올해 축제들의 주요 일정과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함양군 의회가 함양군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증액분 216억 원 중 57억 원을 삭감하고 의결했습니다. 썩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어서 삭감했다는 입장인데 국도비 매칭 사업들도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에 따른 소음 대책 협의체가 다음 달 중 사천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비행 소음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 협의체를 통해 제대로 된 소음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가들이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작목별, 품종별로 수확 적기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생생영농 소식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에서 대규모 우주항공 물류센터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구축이 완료되면 우주항공 기업에 특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천은 이번 물류 허브 유치로 우주항공도시 인프라 구축에 한 발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가 기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천시 축동면에 조성 중인 축동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남해고속도로 사천 IC와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천시와 2,3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은 SC로지스가 3개월 만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경남 최대 규모의 우주항공 복합물류센터가 세워집니다. 우주항공 메카인 이 사천시에서 저희 SC 우주항공 복합물류센터가 사천시 물류허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 규모는 53,000제곱미터, 축구장의 7배가 넘는 16,000평에 이릅니다. 여기에 축구장 크기의 건물이 4층 높이로 들어섭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신속한 물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복합물류센터가 경남 서부 근역의 물류난을 해소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복합물류센터 준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고용 인원은 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걸맞는 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면서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인성입니다. 22일 함양군 의회에서 함양군의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무려 57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중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도비 사업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함양군의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6,651억 원.
당초 예산보다 216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2일 열린 함양군의회 본회의에서 이 증액분의 26%, 57억 원이 삭감 후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과 산삼 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 5천만 원 등 모두 35건, 이 중엔 국도비 보조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군의회는 이들 사업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57억 2,817만 2천 원을 불효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추경 삭감에 함양군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자체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례적인 추경 예산 대규모 삭감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함양 지역. 공을 되돌려받은 함양군 집행부가 향후 어떤 횡보를 취할지 지역 사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립이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다음 달 진주에서는 남강 유등축제뿐만 아니라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축제 기간 남강 유등전시관을 운영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리는데요. 주요 축제 일정을 김상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외변과 싸우며 진주성을 지키는 장면, 붉게 물든 꽃 모양의 등과 달 위에 앉아있는 하모까지 진주성에 각종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개막을 앞두고 진주성엔 다양한 형태의 등이 설치되며 축제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올해 유등축제는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중형복원을 기념해 진주성 대첩을 재현한 등이 성 안에 마련됩니다. 축제 행사장은 더욱 넓어지고 강을 건너는 부교에도 진주 이야기가 담깁니다. 이전에는 진주교에서 춘수교 구간 남강이었는데 올해는 포시즌 아래까지 더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배다리라든지 용다리 그리고 어다리 등 해서 지금까지 부교라고 맹명되었던 것들이 진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것도. 유등축제 기간에는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개막합니다.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 제72회 개천예술제는 13일부터 열흘간 개최됩니다. 14일엔 개제시기, 20일엔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 등 9개 부문 57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매번 새롭고 화려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사로잡는 개천예술제의 주요 행사,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13일부터 2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과 남광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백미인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14일 오후 5시부터, 15일에는 드라마 OST와 K-팝 음악을 즐기는 KDF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드라마 출연자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초청 공연 KDF 초대석은 축제 기간 중 총 5번 열리는데 14일 배우 김성균에 이어 21일에는 배우 오만석이 관람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과 개천예술제 구간에도 유등이 설치되고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도 축제 일정에 맞춰 문을 엽니다. 이 밖에 드론쇼와 불꽃놀이로 남강의 밤하늘이 수놓아지고 10월 10일엔 진주 시민의 날 행사가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과 함께 펼쳐지는 등 진주의 10월은 화려함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실시한 도내 식품 제조 판매 업체 대상 점검에서 8곳의 위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성수식품을 제조, 유통, 조리, 판매하는 도내 업체 4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표시 기준 위반과 제조, 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모두 8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15일 기준 도내 유통수산물 570여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천시가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전통 수산시장과 삼천포 중앙시장에 있는 지정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 지급됩니다. 수산물과 건어물 등 구매 금액이 4만 원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경남도가 추석 전 올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37어가로 영어자금 대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93억 원을 간접 지원받습니다. 경남도는 추가 피해 어가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평년 대비 2에서 3도 높았던 올해 여름철 도내 수온은 최고 30.2도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볼락과 넙치 등 양식생물 1,042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KF21 시험 비행과 관련해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운영 조례가 사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중 위원들이 위촉되고 본격적인 소음 피해 대책과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사천 강무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재 KF21은 얼마나 자주 사천 하늘을 날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부터 KF21 시제기 6대 모두 시험 비행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적게는 하루 2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갱을 내며 사천의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9월부터는 야간 비행까지 시작한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체감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큰 편입니다. 최근에는 사천과 가까운 진주시도시 등에서도 소음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은 2,0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진행해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 앞으로 비행 횟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행 소음 대책과 보상 등을 논의하게 될 소음 대책 협의체가 다음 달 중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사천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소음 대책 협의체 설치 운영 조례가 지난 9월 12일 사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천시는 10월께 KF21 소음대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민원 창구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음대책협의체 위원은 사천시 부시장, 주민대표, 크라이, 소음과 갈등 조정 전문가, 그 외에 협의체 운영안 필요한 인물 등 2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참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관련 민원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협의체의 핵심 과제는 소음 보상 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하영재 국회의원이 군용 항공기 범위에 시제기를 포함시키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국방위에서 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전망입니다. 사천시는 현행법 개정이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시는 시제기가 유력할 때 추적기인 군용기가 함께 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현행 군용기가 추적기로 함께 난다면 현행 군소음보상법 안에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시는 소음대책협의체 구성 이후 관련 내용을 국무총리실사나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군소음보상법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시제기 제작사인 카이가 체계 개발과 양산, 시제기 비행 등으로 이익을 얻는 점을 감안해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민 지원 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카이, 방위사업청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한 가지 방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음대책 협의체 구성이 지역 내 비행 소음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부경남 GPG기였습니다. 사천시에 고액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한 부부가 답례품도 지역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다시 기부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8월 1,000만 원을 기부한 민세식 윤순옥 부부가 3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또다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기부받은 지역 상품권으로 구입한 생필품을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기부자 부부는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윤순옥 씨는 사천시 곤양면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회 사천읍성축제가 22일 사천읍성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꽃무릇의 붉은 물결, 옛사랑의 숨결로 탄생하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주민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23일까지로 체험 부스와 부대 행사, 공연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3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천읍성 축제추진위원회 안성조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달빛 성각 밝기 연대회가 있는데 조선시대 의복을 입고 전통 의복을 착용해서 읍성 전체를 둘레길을 걷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요 페스티벌은 가을밤의 음악회로 진행되고 무예무 전통 무용이 행사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74주기 함양 양민 희생자 추모식이 20일 개최됐습니다. 수동면 도북리 추모공원에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차용현 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장과 진병영 군수, 박용훈 군의회 의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항로와 그린바이오 심포지엄이 22일 산청 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그린바이오 유망 분야별 신기술과 항로화의 연관성, 발전 잠재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항로화와 대체식품, 항로화와 기능성 종자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항로화와 그린바이오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경남 지역 사과 주산지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철저한 예방이 요구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함양과 산청을 비롯해 밀양과 거창까지 사과 농장의 약 10%에서 사과 탄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올해 도내 사과 주산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600mm가량 증가해 탄저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 비 예보가 있으면 충분히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을 과일인 사과와 배,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품종별 수확 적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밖에 과일 수확 시기도 함께 살펴봅니다. 생생영농 소식,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과일의 수확 적기는 과실이 충분히 성숙하여 품종 고유의 빛깔과 풍미를 나타낼 때입니다. 수확 적기를 판단하여 수확하려면 꽃이 핀 후 익는 일수, 빛깔, 과실 크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수확기를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나무 전체에 착색된 과실이 80% 이상 골고루 분포하였을 때 수확합니다. 지역별 농가별로 수확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꽃이 활짝 핀 후 익는 일수로 수확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생종 사과 후지 품종은 꽃이 활짝 핀 후 170일에서 180일이 경과하면 수확이 가능하고 조생종 홍로 품종은 꽃이 활짝 핀 후 125일에서 140일이 경과할 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개개의 과실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르므로 일시에 수확하는 것보다 2회에서 3회로 나누어 과실이 큰 것부터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수확기 판정은 주로 과실의 빛깔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배는 봉지를 씌워 재배하므로 빛깔만으로 수확기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가 많아서 빛깔뿐만 아니라 광택, 열매 자루의 분리 정도 및 통상적으로 과일에 익는 시기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복숭아는 과육의 경도, 껍질의 빛깔, 향기 등에 따라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데 껍질의 빛깔은 다망색 또는 유백색이 된 후 붉게 물들 때가 시장 출하용으로 수확하기 알맞습니다. 복숭아 수확은 한 나무의 결과지 위치나 수간의 내외부 조건에 따라 익는 정도 차가 크기 때문에 수확 초기에는 2일마다, 최성기에는 매일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품질이 불량하고 고유의 향기도 나지 않기 때문에 각 품종의 익는 시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꽃이 활짝 핀 후 익는 일수는 조생종 품종인 캔베럴리는 75일에서 80일이고
중생종 품종 거봉의 경우 90일에서 95일이 소요되며 MBA 같은 만생종 품종은 110일에서 120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포도의 수확 시기 판단에는 당도를 많이 고려하는데 주요 품종인 캠베럴리는 15브릭스,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18브릭스 이상이 되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할 시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됩니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전단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이번 기준 마련과 함께 건설 기술 용역 계약 절차를 다시 시작하고 새 기준을 즉각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22일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해당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현황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변화된 유럽 인증 대응 방안과 미국 내 사업화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초격차 10대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신산업 평가 모형을 신규 개발했습니다. 10대 신산업 분야에는 우주항공, 해양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평가 모형은 실적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중진공은 이번 평가 모형으로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추분인 토요일 아침 기온은 1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뜨거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15도, 하동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은 오후부터, 제주는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세종 14도 보이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4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43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구름 많은 날이 많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